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8시 56분 32초 구간 지나가면서 이제 3분 30여 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도 보합권 정도 출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중에 분위기가 잡히는데요. 어제도 이렇게 또 미진하게 출발을 했다가 후반에 점점 더 강해지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오늘도 그런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다소 눈치 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0.18%만 오르면서 2526.41포인트 선 출발 앞둡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 4.65포인트 오른 수치고요. 어제 1%나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 동시효과 구간의 막판에 이 슈팅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고가에서 종가 형성됐는데요. 오늘장 일정 부분의 연속성, 그 에너지가 확인되는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권 정도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37% 플러스권 나타내면서 거의 82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 819.50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예상되고 있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상승 분위기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11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종목이 한 1,400개 정도, 보합 700개, 하락 700개 이 정도 비율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은 확실히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태고사이언스가 오늘장에서도 이거래일 연속된 상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새로운 재료, 신라젠도 그랬었고요. 이렇게 이 회사 자체적으로 새로운 재료를 내놓으면은 여기에 투자 심리가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세계 최초의 눈밑 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 이 로스미르 정식 허가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재료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이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혹은 그 근처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보자면은 지금 유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유가 천연가스 이쪽의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다소 좀 나타납니다.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대성에너지 쪽으로 강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현재 대성에너지가 두 자릿수대 급등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18% 정도 플러스권이고요. 대성산업도 12% 정도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도 약 8% 오르면서 시장 대비로는 상당히 강한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엑스포 유치 전 이와 관련돼서 후폭풍이 우리 증시에 자리 잡을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하는 비전 2030이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글로벌이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이 종목 오늘장 6%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팜, 그 핵심이 되는 종목 우듬지팜, 이 종목은 8% 정도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히림 보겠습니다. 히림도 오늘 1%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반면에 이 부산이 유치를 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분들, 이쪽으로는 시공테크가 대표적인데 오늘장 급락을 아무래도 면치 못합니다. 주가 17% 정도의 개파락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몇 세 이상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11월은 이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후반이 강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또 오늘 장도 이 시작과 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전일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금리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미국 연준의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몇 달간 낮게 지속이 될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논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발언을 제시하면서 매파적인 멤버였던 이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어느 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내 증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하락하며 출발합니다. 0.12%가량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0.12% 하락한 2,5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0.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17포인트 선 지나가는 중인데 전거래일 대비 1포인트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168억 원 가까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38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외국인이 24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3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크게 집계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도 2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하고 있는 섹터 보시면 전기가스업이 그 안에서 그나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대성에너지가 오늘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지수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기계 섹터가 0.49%가량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 섹터도 0.36%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섹터도 0.16%가량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 확인해 보시면 보험 섹터가 0.8%가량으로 가장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금융업에서도 0.5%가량의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통신업도 0.3%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음식료품 섹터 0.4%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 증권 섹터에서도 0.1% 그리고 운수창고 섹터에서도 0.3%가량의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거래소에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은 반도체 투톱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1%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가까이 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종목들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은 선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0.9%가량 오르는 가운데 LG화학도 0.8%가량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삼성 SDI가 1%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1.21%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4% 넘게 올랐습니다. 우선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여러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 우선 테슬라의 픽업 트럭 신차인 사이버 트럭이 이제 현지 시간 기준 30일에 발표가 됩니다. 처음으로 인도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이제 테슬라가 4%가량 올랐고 우선 이 노조의 소송 기각 소식에 4% 이상 급등하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1.48%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0.21%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보시면 현대차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0.12% 하락하면서 소폭의 하락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8%로 소폭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올랐는데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안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은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23% 상승하면서 24만 7,500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84% 상승한 71만 7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NF도 마찬가지로 1% 넘는 탄력 받아 나가면서 현재는 14만 8,4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코스닥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DX는 0.78%가량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코스닥에서 오늘 조정받으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HLB는 0.3%가량 오르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오늘은 잠잠합니다. 보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해줬는데 오늘은 일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 올랐던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HPSP는 소폭이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노공업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개장하니까 좀 지수는 힘이 빠져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또 크게 밀려 내려가면서 증시와 환시 간의 괴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보자면은요, 상승과 하락 종목의 개수가 동시호가대 구간과는 좀 바뀌어 있습니다. 상승이 800여 개 정도, 하락이 1,300개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쪽은 7광구 기억해 주시면 오늘 아마 많이 회자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이 이 7광구를 22년 만에 개발을 하기로 했다. 이 중간에 껴있는 해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을 하고 그 밖에 자원 개발도 동시에 좀 진행을 하는 7광구라는 영화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개발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LNG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고 또 해운 섹터라든지 그리고 금, 리튬 이쪽까지도 같이 또 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원개발 업체들 마찬가지로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플랜트라든지 건설 쪽 하는 토목 쪽 업체까지도 광범위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뭐 대성에너지나 이런 종목군들이 강할 때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그대로인데 왜 오를까 싶었는데 이면을 보니까 또 7광구 관련된 일부 단독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 기사이니만큼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후속 내용들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 STO, 이 토큰형 증권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STO로 봐야 될지 아니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봐야 될지 P2E, 플레이 투 원 하는 게임주들까지 같이 움직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네옴시티 관련돼서 사우디아라비아 훈풍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강하고요. 또 로봇 관련된 몇몇 종목군들 시세 연속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 에너지 관련 종목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원유 관련 종목들도 오르고 있고요.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이렇게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것은 이르면 내년에 이 7광구로 불리고 있는 한일 공동개발 구역에서 해저 유전 개발을 위한 물리 탐사가 22년 만에 재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우선은 이 제주 7광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서쪽에 걸친 남한 면적 80% 크기의 거대 해양 석유 가스전인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협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광구 관련 종목으로는 석유 그리고 가스 종목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석유 관련 종목으로 중앙에너비스도 오르고 있고요. 흥구석유도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연가스 관련 종목으로 대성에너지가 20%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SK가스, 극동유화,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GSE 등등의 종목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테마는 상당히 새롭네요. 원래 좀 테마가 돌고 도는데 22년 만에 다시금 또 개발 추진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 재료를 처음 겪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주식 투자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아니고서야 다들 7광구 테마 생소하실 텐데요. 자원 개발 관련해서 에너지 쪽에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약간 좀 막막하긴 한데요.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전에 7광구 얘기 나오니까 예전에 차산성이 좀 안 맞아가지고 개발을 하지는 못했는데 일본하고 다시 개발한다고 단독 기사니까 좀 크로스 좀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저도 뭐 지금 봤어요. 그런데 진화가 오랫동안 이제 개발을 못하다가 이제 과연 또 개발을 할까 하는 또 의구심은 있는데 일단 현재
어떻게 본다면 조금 새로운 테마에 맞기는 해가지고 테마가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확산이 되고 그럴지 좀 더 지켜보자. 지금 관점에서 굳이 뭐 가지고 계신 분들 팔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 주가 뭐 한국석유 같은 경우 워낙 많이 빠지고 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최근에 아까도 이제 유가 봐드렸는데 유가가 좀 반등할 기미도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팔기에는 좀 그렇다. 유가도 반등하면 또 이런 주식들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자.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독 기사면은 이제 이것이 확인되면서 조금 더 뚜렷하게 윤곽을 나타내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테마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관련된 종목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께는요? 사야 되나? 와 어렵습니다. 사야 되나 이걸. 그러면은 뭐 기술적으로 대응해야죠. 뭐 지금 여기서 막 가령 예를 들면 한국석유 같은 지금 뭐 한 3% 정도 네. 많이 좀 내려왔네요 또. 그러면 한 이동평균선 5일선 지지받는지 여부 보고 한번 매수해보자. 뭐 그 정도지. 오늘 지금 흥국석유도 11선에 또 걸치고 있고 네. 11선에서 또 지지받을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한번 대응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7광고 관련된 종목 생소한 테마가 일단은 좀 등장을 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한 번 더 깊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엑스포의 후폭풍 우리 증시에도 고스란히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르는 종목 쪽으로는 히림이라든지 히림이 좀 많이 밀리네요. 이 종목은 한 5% 정도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림은 사실 양쪽에 다 걸쳐져 있습니다. 어제 핵심 뉴스 하면서도 전해드렸겠지만 이 종목은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하더라도 수혜주였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네옴시티 얘기 나올 때도 또 묶여있는 종목이어서 함께 좀 살펴봤는데 일단 이 종목은 다소 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공테크 보겠습니다. 시공테크가 현재 22% 급락입니다. 양시장 합해서 지금 세 번째로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매세 이상도 한 7%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관련된 종목이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KNN도 4%대 이 투자 유치 불발에 증시도 울고 또 이를 지원했던 많은 국민들도 약간은 조금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어제 재료 노출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어보기는 했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됐네요. 네, 어제 재료 그러니까 어제 재료 노출이 아니라 어제 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쵸. 제가 좀 매도하자 말씀드렸는데 어제 매도 잘하신 분들은 뭐 괜찮았어요. 해피한 거고 네. 뭐 이런 주식들이 이제는 좀 관심권에서 멀어지겠죠. 그런데 또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죠. 뭐 히림 같은 경우에는 뭐 8,000원, 7,000원 후반까지 뭐 박스권 설정 한다고 하면 그 정도니까 굳이 뭐 오늘 살 필요는 없다. 뭐 혹시 또 오늘 5일선에서 또 꼬리 달려가지고 또 위로 그다음에 하락을 조금 상쇄시킬 수는 있는데 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좀 당분간은 뭐 이런 주식들 안 보는 게 저는 좋겠다.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네. 뭐 시장에 살 거 많잖아요. 네, 재료가 노출이 됐고요. 그리고 또 실망 매물이 출회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돼 있었다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으로는요. 또 의료 AI가 오늘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루닛이 시세 붙고요. 이쪽은 워낙에 한번 거래가 붙기 시작하면 빠르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저력이 있죠. 루닛이 현재는 5% 넘게 긴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체적으로 다 강하진 않았는데 코어라인 소프트가 어제 유난히 강했었죠. 이 종목이 18%나 급등을 했었고요.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9월 달쯤에 스펙 상장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6% 정도의 추가 상승, 어제 18%, 오늘 6% 추가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뷰노도 보겠습니다. 뷰노도 4% 정도의 오름세로 48,000원대 초반에서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딥노이드도 1%대 오르고 있는데 의료 AI 보겠습니다. 지금 뭐 위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뭐 의료 AI 뭐 대표적으로 뷰노, 루니, 딥노이드 있는데 그냥 지금 현재의 제일 좋은 뭐 위치나 뭐 같은 거는 지금 뷰노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5일선에서 지지받았고 오늘 거래량은 또 전일자 어제 95만 주, 96만 주 그렇죠. 96만 주 거래되는데 제가 요즘 이 종목 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뭐 지금 벌써 35만 주 거래됐으니까 10시, 9시 15분, 16분 뭐 어제 전일자 거래량 넘겠죠. 그럼 뭐 홀딩이죠. 뭐
그리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어제 꼬리 달렸는데 거래가 그 금요일자보다도 아니 언제 11월 27일 월요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보다도 더 많았고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점진적으로 목요일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어제 오늘 늘어나고 있다. 그럼 계속 홀딩해야죠. 뭐 지금 홀딩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네, 지금 뭐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봐주신 거죠. 특별한 재료가 있거나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뭐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뭐 어떻게 비대면 진료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비대면 진료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론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뭐 그런 얘기가 뭐 지금 네. 결국에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 보겠습니다. 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을 해주는 듯 했는데 다시금 또 두산 로보틱스 불이 붙습니다. 어제 쉬어가는 것 같았지만은 이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좀 인상적인 양봉으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거의 하락한 날이 없습니다. 현재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87,400원. 그제네요. 그제 기록했던 고점이 89,100원 선이었는데 과연 오늘 이 에너지로 직전 고점을 뚫어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지고요. 투자 주의 종목이기는 한데 현재도 고점을 빠르게 높이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황이고요. 그 밖에 다른 로봇주들도 강하긴 합니다. SPG 3%대, 유진로봇 3%, 로보티즈가 3%, 로보스타 휴림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유로메카, 로보로보 이쪽 모두 다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은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얼마까지 갈까요? 이걸 뭐 얼마까지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될지 무섭게 오르네요. 두산 로보틱스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에 두산 로보틱스 로봇이 투입됐다는 소식도 어제 뭐 장 마감 후에도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강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제가 계속 뭐 거래 말씀드리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차트 보시면은 어제는 전일자보다 거래량 줄었는데 상승하고 5일선 지키면서 양봉 나왔고 결국 거래입니다.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전일자 대비 오늘 전일자가 한 600만 주 거래됐나요? 730만 주 거래됐구나. 오늘 지금 한 180만 주, 200만 주 거래되고 있고. 뭐 전일자보다 거래 늘면서 뭐 상승한다. 그러면 그리고 5일선 지킨다. 그러면 계속 좀 홀딩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전고점 뭐 89,100원. 그거 뚫을지 안 뚫을지는 뭐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거래 보가면서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래 줄면서 오르면은 한 2, 3일 계속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STO 토큰형 증권 관련된 종목군들도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칠 즈음이었는데요. 서울옥션 분류에서는 미술품 조각 투자 애플리케이션 포트를 운영하고 있는 쪽이 이 바로 서울옥션 블루입니다. 여기에서 미술품 투자 계약 증권의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미술품 STO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신고서 제출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옥션이 8%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경쟁사적 K옥션 보겠습니다. K옥션도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TO 키워드 하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갤럭시아 그룹주들, 갤럭시아 SM이 현재 상한가 안착돼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20%가량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테크놀로지라고요. 이 종목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같이 좀 묶입니다. 이 종목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유테크놀로지는 예전에 에이트원이 사명을 변경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STO 연말에 좀 뜨겁습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조금 더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번에 이제 얘기 나왔던 거를 뭐 맞아요. 다시 한번 재차 나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렇게 되는 거는 뭐 이제 뭐 거의 정해진 거예요. 거죠? 정해진 네. 거이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저는 뭐 이따 어떤 기대감 그런 거 저런 거 기사 나온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서부터는 뭐 그냥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동안 경기 침체가 될 거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은 미술품 경매 뭐 찾는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일단 차트는 보시면은 뭐 좀 일단 바닥은 다지고 있어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뭐 좋아 보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그냥 정고점 오늘 뭐 7,950원이 얼마 전에 바로 11월 14일 날 STO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거기 돌파하더라도 좀 매물 나올 거예요. 그렇게는 보고 그냥 대응하시면 되고요. 저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STO 하면은 이 부분이
P2E, 뭐 가상화폐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 게임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위메이드 그룹 쪽으로 불이 붙고 있는데요. 위메이드가 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대금 300억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11%, 위메이드 맥스 18%,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4%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주 가운데서도 유난히 플레이 투 원, P2E 관련된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개별적으로 보자면은 어제 이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지원을 받기로 했다, 협업 논의했다 이런 일부 자료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플레이 투 원 다시 움직임 나타납니다. 이쪽은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뭐 지나간 테마이긴 하지만은 예전에 뭐 한때 증시를 좀 게임주들 뜨겁게 달궜고 저는 이쪽에서의 뭐 가장 역시 대장은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는 뭐 코인도 이쪽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뭐 STO 얘기도 나오면서 같이 좀 엮이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 그거는 흘러가는 거고 일단은 저는 앞으로의 신작 기대, 실적, 위메이드는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잖아요.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STO 가지고 굳이 한번 엮겠다, P2E 가지고 한번 엮겠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위메이드 말고는 그냥 컴투스 홀딩스 그냥 그 정도 두 개만 보자 그냥 그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게임 업계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뭐 그냥 중립이에요. 앞으로 게임 업계는 뭐 P2 이런 것보다는 뭐 신작이 얼마만큼 흥행에 성공할지 우리나라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MMORPG에서 좀 벗어나서 콘솔 게임하고 PC 게임하고 어떻게 영역을 확장할지 그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확실히 좀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 시스템 반도체 쪽 이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하면서 다시 리뷰를 해드렸던 텔레팁스는 어제 좀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는 상승 움직임이 오늘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32,600원, 4%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이미지스도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 추천 주기도 한데요. 이 종목이 13% 급등하네요. 시초가에 주문 걸어서 잡으신 분들은 단시간 내에 크게 지금 수익권 내에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이렇게 좀 시스템 반도체 쪽 그리고 약간 반도체 내에서도 흐름이 변화하는 양상인데요. 칩셋 미디어 어제 좀 하루 쉬니까 오늘장 확실히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동평균선을 지키려는 의지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쪽은 꾸준히 좀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계속 봐도 될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제 HBM에서 온디바이스 쪽으로의 이 이동이 고착화된 것인지 조금 더 이 시기가 지속이 될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래도 HBM 반도체 수요만큼은 아니고요. 그냥 일단은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어질 거는 같아요. 그냥 뭐 저는 뭐 2주, 3주 정도 한번 이어지는 거 그거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고 뭐 못 갔던 종목이 가는 거는 뭐 긍정적이다. 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의 그 과연 기대만큼 이쪽이 빨리 성장을 하고 실적에 영향을 미칠지는 HBM만큼은 아닐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참고만 하시고요. 그런 관련주들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번 뭐 대응은 할 만하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예전에는 테슬라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2차전지주들을 당연히 기대하게 되는데 아직도 2차전지의 시간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 시세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합 정도고 포스코 홀딩스 밀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한 강보합권 정도, LNF 1.5% 오르는 게 그나마 많이 오르는 거고요. 2차전지 묵묵부답이네요. 저는 오늘 시장이 또 갑자기 코스피 17포인트 빠지고 코스닥도 지금 약세로 돌아섰잖아요. 뭐 그런 시장 전반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수 상단은 저는 많이 가면은 지금 뭐 12월 한 중순까지 한 2,550 정도 보고 있어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박스권에 조금 위로 올라갔다, 레벨업 됐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2차전지가 한번 또 움직이게 되면 바로 위로 슈팅 나와가지고 바로 2,550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또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좀 특징주들 전반으로 봤는데 미증시의 움직임보다 우리가 조금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환율은 밀리고 있어서 헷갈리는데 중심을 좀 잡아주세요, 전문가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박스권 상향,
그냥 조금 더 위로 보는 거고 네. 어제 오늘 이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냥 선반영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본다면 제가 어제 월말 수익률 관리 그런 차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9일, 내일 30일. 네. 뭐 여기서 뭐 아니야 안 빠지겠지만 오늘 만약에 많이 빠지면은 내일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맞습니다. 내일 목요일이니까 뭐 내일 뭐 윈도우 드레싱 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냥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좀 올린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어제 갑자기 이제 프로그램이 뭐 로봇 관련주로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갑자기 훅 들어오는 바람에 좀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엔 수급 보시고 환율 뭐 강하게 상승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오늘 이 시장은 그냥 조금 그냥 관망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최영훈 전문가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